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몇 달 뒤 몸이 훨씬 약해져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병원 치료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을 발견했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몸이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약으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체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치는 환경 속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밥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반복하는 식사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를 찾지만 사실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음식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 올라오던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예전 시골 밥상을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콩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이 전부였지만 그런 식사를 하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만성질환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탁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가공된 음식이 늘어나고 자극적인 맛이 많아졌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지면서 입맛은 강해졌지만 몸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부담스러운 식사를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상의 기본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식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껍질을 모두 제거한 곡식은 소화는 빠르지만 영양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껍질과 배아가 남아있는 곡식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를 바꿀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곡식을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조금씩 섞어 먹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념과 기름을 많이 사용한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의 장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소금과 기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채소는 단순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가볍게 무친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맛이 다시 느껴집니다. 몸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시지만 주스는 섬유질이 줄어들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단순하게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익숙하지 않아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편안해지고 화장실 습관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하루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부담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과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단순해질수록 몸은 더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빵이나 과자, 인스턴트 음식 등을 자주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음식에는 소금과 설탕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통곡식 채소, 콩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는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기본 균형을 회복하는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바꾸면 체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필요 없는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입니다. 하루 3번 반복되는 식사가 몸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상에서 한 가지씩만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거나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조금 더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오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 가장 오래 우리 몸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